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제3탄 발해만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 맞게 한방눈이 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발해만 저기압은 어디서 생기고 그리고 어디로 지나가는지, 또한 발해만 저기압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많은 눈이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제3탄 발해만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해만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발해만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영향을 받는다는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과연 발해만은 어딜까요? 발해만은 중국 산동반도와 베이징, 천진, 다롄을 감싸고 있는 바다입니다. 여기가 바로 발해만 위치이고 황허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염도가 상당히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 혹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바다가 바로 발해만입니다. 그러면 발해만 저기압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선 발해만 저기압은 한디트트 북쪽으로 상당히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태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파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파동으로 저기압이 생기는데, 이 저기압이 바로 발해만 저기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는 차가운 공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더 차가운 공기가 지나감에 따라 파동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바로 발해만 저기압입니다. 발해만 저기압은 한디트트 축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발해만이 생겨서 중국 다리를 지나간 후에 산도반도를 통과해서 인천 앞바다를 지나 서울로 지나가는 것이 발해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럼 발해만 저기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존에 온난 종간 저기압, 한랭 종간 저기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 저기압은 모두 종간 저기압으로 일교대에서 보였지만, 발해만 저기압은 한랭 중규모 저기압을 불릴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기도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가다가 일기도에서 볼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매우 강력한 발해만 저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좀 오래됐는데 2006년 12월 16일에서 17일 날 서울에 내렸던 폭설이 바로 발해만 저기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해만 저기압의 강설 구역은 바로 서울, 경기, 강원도 영서와 충남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채색한 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발해만 저기압은 눈에 대한 잭팟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기압의 동쪽 그리고 저기압의 남쪽에서 강한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고, 단시간 동안 강한 눈이 내리기 때문에 한랭 종간 저기압은 오래 내려서 적설량 자체는 많지만, 발해만 저기압은 지속시간은 짧은데 적설량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지역에 가장 큰 여운을 남기는 저기압 혹은 대설 유형입니다. 추운 겨울에 내려가지고 수산 당나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도 많은 양의 눈이 쌓이는 것이 발해만 저기압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발해만 저기압의 사례입니다. 발해만 저기압, 그냥 가장 최근 거를 가져왔다면은 2017년 1월 13일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인천과 서울 지역에 눈이 왔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0.2에서 2cm 정도의 눈이 내렸고, 약 1시간 정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잠실에 있었는데요. 잠실에 오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롯데월드와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굵은 눈발이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면은 한반도는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태였고, 즉 한디지트 북쪽에 위치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추가로 전리저기압이 계속 쏟아냄에 따라 발해만 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생기면서 발해만 저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는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태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발해만 쪽으로 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기압이 그대로 서울 쪽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당시 저기압 중심을 보자면은 규모가 매우 작아서 저기압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나마 이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경기만 앞에서 저기압 형태가 보였습니다. 원래 발해만 저기압은 저기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구름의 이동 경로나 이렇게 스트링 라인을 가지고 저기압 형태 혹은 수용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발해만 저기압의 분석 방법입니다. 당시 한대제트를 보시면은 한반도 혹은 서울은 모두 다 한대제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전리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쏟아냄에 따라 발해만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제3탄 발해만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설명은 동행성입니다. Coming soon. 네, 지금까지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제3탄 발해만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한랭 종관 저기압이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발해만 저기압이 한랭 종관 저기압보다 더 강한 눈이 내려서 비록 지도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해만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리즈는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제4탄 동해안형 유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